다음 소식은 이제 주류세와 관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류세 하면 이제 술에 붙는 세금을 말하는 거죠.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맞아요. 그렇죠. 네. 담배 붙은 세금 뭐 그리고 소주나 이런 데 붙는 세금. 그래서 정부가 50년 만에 주류세를 개편한다고 했고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삼아왔는데 네. 이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벌써 50년 만에 개편. 근데 뭐 잠정 연기 이런 단어만으로도 뭔가 이 심상치 않은 그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짐작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주류세 이 세금을 술에다 어떤 방식으로 매길까 먼저 이걸 좀 약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용어 정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종가세와 종량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세는 뭐냐면 주류의 그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이게 종가세고요. 종량세는 그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 우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네. 현재는 종가세예요. 그러니까 출고 가격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종가세에서 이걸 종량세로 이제 바꾸자는 건데요. 네. 1967년에 이제 세법을 개정해서 1968년부터 일부 주종에 대해서 그리고 1972년부터는 주정 그걸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서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걸 좀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국내 주류에서 소비의 한 절반 이상이 되는 게 맥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날도 더워지면 맥주 더 마시잖아요. 그럼요. 이제 네. 맥주의 계절이 오고 있죠. 네, 이종태 선배는 소주만 드십니다. 네. 그 맥주 가격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문제들이 좀 부각됐는데 예. 맥주 너무 싱거워요. 네. 아 얼마나 맛있는데요. 타서 드세요. 타서. 네, 저분 타서도 안 드시고요. 네. 자, 국산 맥주의 주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기냐면 그 제조 원가하고 주류회사의 판매 관리 및 판관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윤을 더한 값.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내 제조 회사들이 출고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걸 가세 표준으로 잡아서 여기에 72%를 매겨요. 네. 그런데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수입 업체가 국내에 들어온 신고 가격하고 여기에 관세를 더해서 요거로 과세 표준을 삼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수입 업체가 맥주의 수입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이 줄겠죠. 세금도 낮춰지겠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수입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 맥주를 그래서 역차별한다 이런 세금 구조가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제 맥주나 아니면 고급 원재료 사용하는 프리미엄 맥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독수는 똑같은데 제조 원가는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조 원가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수제 맥주나 프리미엄 맥주는 일반 국산 맥주나 수입 맥주에 비해서 세금이 더 많으니까 가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 대신 이 맥주 양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매기자는 논의가 이제 그때부터 좀 더 힘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이제 바뀌게 그렇죠.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제조 원가, 판매 관리비, 이윤 이거에 주세를 일단 72%를 붙이고 네. 그리고 교육세, 그러니까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붙이고 네.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총 112.96%의 세금이 매겨지는데 이제 이를 만약에 종량세로 바꿀 경우 예를 들어서 맥주 1리터당 835원 안팎의 주세가 붙을 거로 예상이 돼요. 네. 그러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맥주 1리터당 835원 주세를 매기고 교육세, 부가세는 붙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렇죠. 유지할 경우에 시중에서 지금 한 2,500원 정도에 팔리던 국산 맥주 500ml 한 캔, 500ml면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 캔이 363원 정도 하락한 2,137원 이 정도에 팔릴 수 있다 하고요. 그러니까 국산 맥주는 싸지는 해.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네. 같은 가격의 수입 맥주 가격은 89원 상승해서 2,589원에 팔리게 된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산 맥주는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싸지는 효과가 있고 그 수입 맥주는 약간 올라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산 맥주를 더 팔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실제로 이게 주세를 바꿀 때 가끔 이제 그런 명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청주 같은 경우도 세율을 좀 떨어뜨렸을 때 그때
목적은 쌀이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청주의 그 주세를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네. 근데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맛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요. 맥주는 맥주고 또 이종태 팀장이 좋아하는 소주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사실 뭐가 좋으면 뭐가 나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종별 이제 먼저 출고량 비율을 잠깐 보면 맥주가 네. 한 54% 정도 되고 희석식 소주가 23.8%. 그러니까 두 술의 비중이 제일 큰데 그렇죠. 만약에 네. 종가세에서 이제 종량세로 지금이 종가세예요. 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면 맥주의 세금은 내려가고 소주의 세금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소주 가격 인상이 고민스러운 대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세금 바꾸면서 소주 가격 인상은 없다. 거의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주는 서민의 술 아니에요. 이 소주 소주 한 가격이 잔에 인상되면은 울고 이게 웃고 진짜. 불만들이 많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 농도 한 15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500원을 매긴 다음에 1도당 만약에 100원씩 세금을 붙인다, 높인다. 그럴 경우에 알코올 농도 요즘 소주 한 17도 하잖아요. 이런 희석식 소주에 한 700원의 주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아까 교육세하고 부가세 또 붙는다 했잖아요. 그럼 대충 한 1,000원대 정도 세금이 매겨지는데 현재 참이슬 같은 경우 네. 참이슬이 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를 합쳐서 573.5원이 붙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소주값이 지금보다 500원 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출고 가격이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도매가- 실제로 식당에서 사 먹을 때는 그렇죠. 도매가 이 정도 오르면 이게 최종 문제지. 소비 단계에선 가격이 더 뛸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매 가격도 뛸 수 있고 네. 당연히 식당에서는 더 비싸게 네, 팔겠죠. 저 기사 봤어요. 무슨 소주 한 병 이제 뭐 5,000원 줘야지 먹을 수 있다. 이런 기사 제목 본 것 이게 같아요. 500원 뛰면 그렇게 1,000원 정도 안 뛴다니까 더 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쨌든 소주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제도를 바꾸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정부의 고민인 거고 반대로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는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될 거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가 한 3만 원짜리 위스키 같은 경우가 현재 방식대로 세금 매기면은 한 63,800원. 근데 만약에 소주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알코올 농도 40도 네. 기준으로 해서 3,000원의 주세가 매겨지면 대충 한 37,000원까지도 떨어진대요. 오. 네. 위스키엔 저는 관심이 없어서 아니 그런지 그렇다고 덤덤하네요. 해서- 저도 위스키에 덤덤한 아니, 편이라. 그렇지. 예. 그렇다고 37,000원짜리 위스키 안 마시거든. 응? 소주를 6병을 마시긴 하지. 아니 소주를 식당에서 5,000원이나 주고 사 마시게 돼도 그래도 그러면. 마시겠어요? 이종태 팀장님은? 네. 그치? 고민 안 하시네. 아 이건 소주는 이게 가격의 문제하고 또 다른 어떤 진한 애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쨌건 좋- 네. 국민들이 정말 언제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소주잔 눈물이에요. 진짜 소주는. 소주 드시면서 많이 이제 물어보셨나 봐요. 삶의 애환을 맥주와 함께하면 되죠. 됐고 그 거품 같은 인생이야. 그런가요? 아우 시인이야. 그래. 서울자 아이, 시인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소주에만 어떻게 좀 낮은 가격을 매길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이게 국민주인데. 저도 통풍 올까봐 맥주 마시면 안 돼서 소주 마셔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소주에만 좀 낮은 가격을 적용하면 어떨까. 그래. 근데 소주 가격이 비싸지고 이제 위스키 가격이 싸진다고 해서 정부가 소주에만 별도의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1997년에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한국의 그 수입주류에 대한 그 차별적 과세를 이유로 네. WTO에 제소를 한 적이 있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1998년 2월에 한국이 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소주와 위스키는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데 당시만 해도 소주에는 교육세를 포함해서 38.5%의 세금을 매겼고 위스키에는 교육세를 포함해서 130%의 세금을 매긴 거예요. 이래서 이 세율 격차가 최소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당시에 한국이 이 주세율 체계가 차별적이다. 네. 이렇게 개편을 요구했는데 결국엔 그게 됐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W 협정에 위배된다 판정이 돼서 그래서 정부가 모든 증류주의 세율을 지금의 72%로 그 일률 과세하는 거 단일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소주와 위스키를 이렇게 둘 다 증류주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달리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정부도 아마 골치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미뤘겠죠. 원래 4월 말 5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잠정 연기했는데 참고로 제가 요거는 한번 다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OECD 35개국 중에서 그 30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제 방식으로 과세. 대부분이 종량세를 네, 그렇죠. 그리고 방식으로 한국, 사용하네요. 칠레, 멕시코 이 세 나라만 그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를 했고요. 그리고 호주는 와인에 대해서는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그 외에는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터키는 종량세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맥주에 대해서는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예외 규정을 두는 나라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가세하고 종량세를 이제 섞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과세하는 방식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종량세 방식은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장점하고 이게 과세 체계에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던데 네. 그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예, 그건 약간 설명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봤더니 근데 대체적으로는 OECD 안에서는 종량세로 하는 데가 대체로 많고 우리도 그렇게 네.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소주 가격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정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어쨌든 5월 초에 발표하려고 했다 잠정 연기했으니까 잊을만 하면 또 아마 이 주류세 개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그때 네. 이런 맥락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차영석 기자 네. 종가세 한번 해봐요. 종가세. 네, 종가세가 아니라 종가세가 맞나요? 종가세. 종가세가 맞나요? 종가세 아니에요? 난 종가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종가세죠. 이게 일종의 돈가스가 맞냐, 돈가스가 맞냐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거는 아니야. 지금 아닌가요? 돈가스가 왜 나와? 아유 정말 짜장면이나 드세요. 가서. 자장면 드세요. 자장면. 그냥 돈가스라고 하겠습니다. 돈가스 이게 훨씬 더 발음하기 좋아서 네, 돈가스. 알겠어요. 네, 자, 그 이정태 팀장님은 이 과세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소주파. 당연히 안타까우시겠죠. 그게 끝 아닌가요? 뭐 별로 할 말 없습니다. 올려도 먹는다. 네. 왜냐하면 세금 자체도 사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네. 저번에 뭐 담배세 그렇죠. 엄청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네. 이 소비자들의 살림도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점들을 제대로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안 올린 게 좋겠죠? 확실히 소주에 붙는 세금이나 담배에 붙는 세금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니까요. 당연하지. 이건 좀 많이 신중할 필요가 있는. 역시 세금을 아는 분은 역시 저렇게 얘기해. 우리는 무조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 주세가 또 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그 출고가 종량세 한번 발음해 보세요. 종량세. 네.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출고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변동이 있을 예정인데 당분간은 아직 이제 잠정 연기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한마디만 더 네.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입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이 가능합니다. 그러네 아까 6만 그렇죠. 얼마 신고 가격, 수입 가격을 이렇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이른바 뭐 소득 이전 뭐 같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 해외에 있는 회사와 국내에 있는 회사가 어떤 같은 지배구조 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가격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이제 세금 문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인데, 자칫 세금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그런 식으로 어떤 시장을 장악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네. 마음도 잘 신중하게 잘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보니까 맥주 회사 요즘 카스가 1등이라고 그러대요. 카스가 이 맥주에서 맥주는 뭐 넘버원이 카스라는데 그게 오비 맥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비 맥주가 그 여러 맥주 해외 맥주를 국내에 수입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대요. 뭐 호가든이나 아니면은 스텔라 뭐 어쩌고 뭐 그런 맥주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이런 그 불편함을 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 체제 안에서는 자기네는 수입 맥주도 있고 그렇죠. 국산 맥주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 양손에 떡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되든 약간 뭐 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네 뭐, 진짜. 뭐 그렇게 하겠냐마는 어쨌든 이제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이제 수제 맥주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카스 맛이 안 변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아, 나 저기 막 진짜. 맥주 맛에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순하네, 그러니까 진짜. 수제 맥주 하는 분들은 사실 이제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기를 원하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뭐랄까 좀 상품을 다양화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네요. 그래. 예. 뭐 그렇죠. 어쨌건 이 소주와 맥주와 관련한 소식을 이렇게 정리할 만하면 우리가 다시 이 이야기가 불붙고 이러는 것처럼 이 세금 관련해서도 잠정 연기가 됐지만 어쨌건 이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스테레오타입처럼 이렇게 네, 맥주 그렇습니다. 세금 뭐 그다음 그러다 갑자기 맥주 맛에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수제 이런 맥주 먹고 싶네요. 아니 세금을 내는 거 아깝지 않은데 그럼 그것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제 5천 원씩 받는다면서 그렇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저는 하여간 그 이 세금 관련해서 맥주와 소주와 관련한 세금 여러분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어쨌건 이것도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반응이 예민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네. 드네요. 아무튼 저도 소주 마실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시사인사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소주를 마시면서 네. 네, 이거 듣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에 들을 텐데 얘들은 아무래도 알코올리스트가 보다 하시겠어요.